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유학 코디네이터 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J1 비자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환학생을 가시기 위해서는 J1 비자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나중에 뒤에서는 인터뷰는 어떤 식으로 보는지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크게 신청인 준비 서류와 재정 보증인 준비 서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저희가 첫 번째 섹션에서는 신청인 준비 서류, 바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권 원본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권은, 자, 여권은 구청이나 뭐 시청에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비자 전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만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슨 얼굴을 좀 이렇게 시술을 받으셨거나 수술을 해가지고 얼굴이 좀 달라졌다면 현재의 그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을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진을 준비를 하시고요. 셀카로 찍은 이런 사진 절대 안 되고 비자 전문 사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진관에 가셔서 비자 사진 찍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라인 비자 신청서 작성 확인 용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뷰 예약을 할 때 이제 그 비자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든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되거든요. 그 온라인 신청서를 우리는 DS-160라고 불러요. 자, 이걸 전부 다 작성을 하고 나면은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확인 페이지가 뜨는데, 그것을 한부 프린트 하셔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DS-160는 어떻게 작성하냐? 자, 이 용지는 그 흔히 말하는 정규 유학에 사용되는 F1 비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 강좌에 보시면은 F1 비자 발급받는 강좌가 있고, 그 안에서 DS-160를 작성하는 방식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국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이제 한 $160 정도를 내시게 되는데 시티은행에 이제 내시게 돼요. 그래서 직접 내셔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결제를 다 하시고 나서 영수증을 챙겨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보시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국 비자 인터뷰 예약 확인증을 인터넷에서 한부 프린트를 하셔서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입국을 하시기 위해선 서비스 피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입학 허가서, 즉 DS-2019을 보시면 서비스 넘버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일정 비용을 내시는 건데요. 자, $200를 내시게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로 납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다 납부하시고 나면은 그 영수증을 반드시 프린트하셔서 인터뷰를 보실 때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입학 허가서 원본이죠. 바로 여러분들은 DS-2019이라고 불리는 그 입학 허가서 원본을 챙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학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즉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증명서요. 그래서 내가 해당 학교에 몇 학년으로 재학을 하고 있다라는 그 증명을 영문으로 뽑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증명서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그 학기의 성적을 다 뽑아서 그 증명서 하나를 영문으로 뽑아주시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고, 주민등록 원본 등본 그 원본을 하나 발급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계시면 병적 증명서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교환학생을 지금 가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러신 분이 계시면 재직 경력 증명서가 필요하겠고요. 아니면 나는 지금 사업체 하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상당히 지금 낮겠죠, 확률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직장을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수강증 같은 거 필요해요. 왜냐면 본인이 만약에 좀 뭔가 공백 기간이 많은 학생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비자를 받으러 갈 때 인터뷰를 할 때 영사들이 많이 꼬치꼬치 캐물을 수 있거든요. 이 비는 시간 동안 뭐 했었냐고. 그러면 이때 학생의 입장으로서 가장 좋은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학원 다녔어요. 학원 다니면서 이런 거 준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공백 기간이 좀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원 수강증을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 학교를 지원했을 때 냈었던 어학 성적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한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실 부분이 바로 재정보증인의 준비 서류가 되는데, 자, 재정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셔야 될 게 이제
내가 돈을 충분히 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교환학생을 갈 때 대부분 학비에 대한 경비는 해당 학교, 즉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고 있는 그 학교의 학비를 내시는 거지만 미국 땅에 들어가서는 일단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일단 낼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재정보증인이 준비하실 서류는 일단 뭐냐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재직 경력 증명서를 영문으로 작성을 된 거 하나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내가 사업체를 만약에 운영하고 있다면 뭐 사업자 등록 증명서 준비하시고요. 그다음 뭐 소득 금액 증명서 이런 거 가능하다면 준비하시고요. 자, 당연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급여 명세서, 원천 징수, 그다음에 가끔세 증명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납세 사실 증명서 역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준비해 주셔야 되겠고요. 통장 원본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통장 원본이 일단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게 8번이랑 9번을 갖다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자, 8번에서 통장 원본이라 되어 있고 9번에서 최근 6개월 이내의 거래 내역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니까 최종 잔액 증명서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세 가지는 같이 간다고 가시면 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10번에 있는 최종 은행의 잔액 증명서를 보니까 1억 원이라는 게 찍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통장 원본을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 일주일 전에 뭐 들어왔었던 돈이라고 쳐요. 이랬을 때 경우는 이제 영사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큰 돈이 갑자기 어떻게 들어왔냐? 너 이거 혹시 빌린 돈 아니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통장 원본이 최근 6개월 이내 거래 내역서를 딱 봤을 때 이만큼의 돈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면서 얘가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환학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통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운이 좋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얘는 방문 비자, 문화 교류 비자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재수 없으면 내가 바로 그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은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재정보증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부동산 소유 증명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인터뷰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모든 서류를 가지고 딱 도착을 했어요. 미국 대사관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 질문을 할 거거든요. 자, 일단 인터뷰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면 영사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얘가 일단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영사를 귀찮게 하는 순간 여러분은 타겟이 돼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게끔 한 번에 대답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How old are you?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일단 나이스하게 대답하시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이가 23살이다. 그러면 How old are you? 23.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I'm 23 years old.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What year are you in? 저는 몇 학년이니?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뭐 I'm a junior in blah blah university. 무슨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나이스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메이저가 뭐냐 또는 뭘 공부하냐 그러면 마찬가지 I'm studying biology in blah blah university. 이런 식의 대답이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왜 미국을 갑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래도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to study 뭐뭐뭐 in 무슨 무슨 university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무슨 무슨 대학교에 뭐 공부하러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Are you going to work in the US? 이걸 물어봐요. 너 미국에서 일할 거니? 이걸 묻거든요. 자, J1 비자나 합법적으로 원래 미국에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환 학생 신분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자를 보실 때는 인터뷰 보실 때는 일할 겁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무조건 안 한다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제 비자는 합법적으로 이거 가능한데 당연히 뭐 얘기를 yes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냥 무조건 안 한다고 하시는 게 좋아. 오케이? 그냥 공부만이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할 거냐라는 질문에서는 그냥 no sir, no ma'am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보증인에 대한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나라의 재정보증인은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뭐 what is your father's occupation? 이렇게 물으면 뭐 my father's job is 뭐뭐뭐 이렇게 직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en is your intended date of arrival? 그래서 도착 날짜 언제냐 물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빈출 질문이 되겠고 되게 쉬운 거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그 비자 신청서 DS-160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런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서류를 보면서 물어봐요. 그래서 질문 자체는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잘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돌발 질문으로 나오는 이런 work, 일할 거니? 이런 데서만 좀 잘 비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o you have any relatives in the US? 미국에 혹시 친척 있니?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께서 작성하셨던 DS160랑 대답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자 신청서에는 내가 만약에 삼촌이 살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인터뷰 보는 당시에 아니요 저는 친척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서류하고 지금 인터뷰하고 내용이 안 맞게 되죠.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DS160 내용을 참조를 하셔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할 때 한 번에 대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 너 혹시 친척 있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ye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 이렇게 물을 거고 uncle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사니? 이렇게 또 묻겠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귀찮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짜증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바로 대놓고 어떻게? 예를 들면 My uncle lives in LA. 우리 엉클이 LA에 살아요. 한 번에 얘기해 줘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귀찮게 하지 않는 게 바로 포인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in the US? 미국에 얼마나 머무를 거니? 그러면 교환학생은 일단은 1년짜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m going to stay for a year. 1년 동안 머무를 겁니다. 또는 2학기 머무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죠? 여러분이 어차피 프로그램 자체가 그죠? DS2019 자체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뭐 나는 4년 머무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학원 명시 기간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 미국에서 왜 일하고 싶니? 왜 공부하고 싶니? 왜 가고 싶니? 이러면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 can study in better education system and I get much better job opportunity when I return to Korea. 그래서 내가 일단은 훨씬 더 좋은 교육 체계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better job opportunity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뭐 이거 미국에 방문하는 게 이번에 처음이니?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이거 역시도 여러분 DS160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맞게끔 얘기하셔야 돼. 그래서 미국에 처음 가시는 거면 yes. 그죠? 미국에 뭐 두 번째 가는 거다 그러면 거기 이제 DS160에 작성하셨던 것처럼 거기 맞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미국 비자를 이렇게 인터뷰를 보실 때 그죠? 그 답변 방법은 뭐 정답은 이거다라는 거 절대 없어요. 그죠? 항상 yes, no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주어지는 질문에 yes, no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 뒤에는 반드시 부연 설명을 해서 좀 나이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항상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내가 꼭 미국에 가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할 거 없어서 교환학생 한번 갔다 와보려고요. 그럼 누가 뽑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항상 나이스하게 미국에 꼭 가고 싶다는 의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환학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학교 가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영어 수준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되겠고요. 자, 물론 그 인터뷰를 보실 때 옆에 보면 통역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통역관 참 그 사람이 복불복이거든요, 여러분. 나이스한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해석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로. 하지만 좀 이렇게 귀찮아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의도하는 대로 질문을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그냥 질문을 해석해서 줘버려요. 그러면 영사가 계속 뭐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인터뷰 분위기 안 좋아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빈출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준비 또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비자를 한 방에 통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입학 허가서 받으시고 이렇게 J1 비자까지 딱 받게 되시면은 이제 미국에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 강의를 미리 들어보는 거,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팁을 알려드리는 강좌를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헛되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준비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카톡으로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좌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데니였습니다.